20년간 묻혀졌던 공실장의 비밀을 나눈 김선재 변호사. 이미 민강유통을 손에 넣은 것처럼 활개를 치며 의기양양한 기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선재는 자신이 쌓아올린 야망의 끝에서 아무도 붙잡아줄 리 없이 침묵 속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레스토랑 문이 고요하게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샹들리에였습니다. 유리 장식이 흔들릴 때마다 불빛이 쏟아지는 양식당이었습니다. 루시아와 세리가 들어서며 예약자 이름을 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네, 두 분은 가족석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미 안쪽 테이블에서 김선재가 다정한 미소와 함께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세리는 당황스러워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가족석? 언제부터 이 남자가 가족 같은 단어를 입에 올렸던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웨이터가 허리를 숙이며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일행 세 분 맞으신가요? 테이블 반대편, 어둑한 조명 아래에서 선재가 일어섰습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단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미묘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빛이 지나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재가 의자를 직접 빼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루시아가 경계 섞인 눈길로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할 일인가요? 협상 안건이라도 따로 있어요? 협상이라. 선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 같은 거랄까요. 세리는 이미 반쯤 들뜬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 셋이 밥 먹는 거 좀 이상해요. 다 같이 앉아본 적 거의 없지 않아요? 사실 이상한 건 셋이 함께 앉은 상황 자체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선재의 표정이었습니다. 곧 웨이터들이 등장해 스테이크와 샐러드, 빵, 와인이 차례로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촛불이 살짝 흔들리며 접시 위 고기를 붉게 비추었습니다. 선재가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그 순간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리가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나이프를 잡고 오른손으로 포크를 쥐더니 고기를 반듯하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루시아도 똑같이 왼손으로 나이프를 들어 고기를 잘랐습니다. 쓱, 쓱. 두 사람의 칼질 동선이 거울처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선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 자르는 손이 똑같네요. 둘 다 왼손으로 나이프 잡잖아요. 선재는 유난히 즐거운 얼굴로 두 사람의 손동작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루시아는 나이프를 잠시 멈추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써요. 칼질만은 왼손이 편해서요. 저도요. 세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편했는데. 선재는 마치 오래 찾던 퍼즐 조각을 눈앞에서 발견한 사람처럼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히도록 웃었습니다. 신기해서 그렇죠. 아주 신기하네. 왼손. 같은 습관. 같은 리듬.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공 실장이 울면서 고개를 숙이던 장면이 선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님. 사실은요. 그날 밤 아이가 바뀌었어요. 경채 아가씨가 낳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그래서 뛰쳐나가 마침 지나던 응급차에 몸을 실었는데 그 안에 혼수 상태의 산모와 아이가 있었다고. 너무 놀라서 그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날 응급차의 산모와 아기가 루시아와 미소일 수 있냐는 것이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대성통곡하였다. 김선재는 이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자기 운명의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아, 민세리가 결국 루시아의 아이였네. 그렇다면 민세리가 민강의 회장이 되면 친부인 내가 모든 것을 갖는 거잖아. 김선재는 한강물에 빠져 죽겠다는 공실장을 애써 달래며 이 일은 둘만의 비밀로 죽을 때까지 묻고 가자고 일단 진정시켰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왼손잡이 칼질을 하는 두 사람. 20년간 묻혀진 비밀이 풀리는 순간
그는 세상을 모두 가진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내 딸이다. 루시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유난히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곧 경채랑 결혼이라도 하나요?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선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왜요? 민강유통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선재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현직 회장의 부인, 그리고 유력한 차기 후계자. 세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요? 제가요? 그럼요. 선재가 세리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세리 양, 요즘 이사회에서 이름 많이 오르내리는 거 알고 있죠? 민강의 후계자. 저 아이가 회장이 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된다. 선재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기존에는 민경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루시아와는 철저히 적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경채는 더 이상 필수 카드가 아니다. 진짜 황금패는 저 아이야. 세리가 포크를 들고 샐러드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해산물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저 갑각류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죠? 맞다. 세리 너 해산물 안 먹지? 루시아가 자동으로 대답하곤 본인 쪽 접시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건 빼고 먹어. 그녀도 해산물에는 극도로 조심하는 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입술이 붓고 호흡이 가빠졌으니까요. 선재가 손을 들어 셰프를 불렀습니다. 셰프님, 여기 이 샐러드 재료 한 번만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 두 분이 같은 종류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세리는 웃으며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닮긴 닮았어요. 취향도 그렇고 알레르기도 그렇고. 그 말에 선재는 눈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닮았죠. 생각보다 훨씬 많이요. 촛불이 살짝 흔들리며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걸 알아버린 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한 사람은 이유 모를 불안감에 눈썹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판이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이상하게 기분 좋은 저녁 식사 정도로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긴장된 식사가 끝나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두 사람의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말수가 적었던 루시아와 세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트를 벗으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뭔가 이상했다. 이상한 웃음, 이상한 시선, 이상하게 즐거워하던 김선재. 둘 사이에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같은 무언가가 마음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걸터앉은 민경채가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입꼬리는 비틀려 있었습니다. 둘이 왜 이렇게 붙어 다녀? 경채의 첫 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루시아가 코트를 정리하며 시선을 피한 순간 세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밥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아빠는 어디에 숨겨둔 거야? 세리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평소라면 한 번도 경채에게 먼저 맞서지 않았는데 오늘은 마치 루시아가 친엄마나 된 듯이 기세등등한 세리를 보니 경채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스텔라 장의 손녀딸이자 자기 딸이라는 걸 조만간 알게 될 터인데 자꾸만 루시아와 어울려 다니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정, 경채의 이복 동생이 난간에 기대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너 아직도 몰라?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러나 확실하게 내려찍는 힘이 있었습니다. 큰언니가 너를 낳아준 엄마라는 거.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등불빛이 갑자기 지나치게 밝아 보였고 세리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은 듯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세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루시아도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경채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수정을 쏘아보았습니다. 수정은 한 걸음 내려오며 말했다. 그렇다는 거지. 경채 언니는 우리 집 식구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데 유독 너만 보면 자기 새끼 마냥 나서잖아. 안 그래 언니? 경채와 세리 간의 친자 확인을 진행하지 못해 안달이었던 민수정은 혹시나 큰언니 경채가 자기 수에 빠져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듯 자신의 추측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 무섭게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채는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세리야, 엄마가 곧 밝힐게. 저녁 식사 후 집에 돌아온 루시아의 마음은 밤 공기처럼 싸늘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게 행동했지만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흐르는 것처럼 저릿저릿했고 손끝이 떨릴 만큼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보았던 김선재의 그 웃음, 세리를 보며 즐겁다며 떠들던 그의 표정, 그리고 자신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던 태도, 그 모든 순간이 가슴 깊은 곳을 지시겨 놓았습니다. 미소가 죽은 게 누구 때문이었는지, 누가 자신을 버렸고, 누가 도망쳤고, 누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누가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는지 무시하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소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과 미소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위해 살아왔는데 김선재는 이혼 도장까지 받아내며 자신을 짓밟고 있는 듯 했습니다. 루시아는 김선재의 역겨운 태도를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김선재는 민경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쓸모를 다한 사냥개로 묘사하고 결혼조차 할 생각이 없는 민경채. 이제 어서 빨리 민세리의 날이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루시아를 먼저 자기 편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하얀 겨울빛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드는 호텔 라운지 한켠. 루시아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김선재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 끝자락이 흔들리고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가 앉기도 전에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그 식사 자리. 왜 그런 말을 했죠? 선재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을 따랐습니다.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묻는 그에게 루시아의 목소리에는 억눌러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세리와 나, 우리 셋이 가족이라 했잖아요. 선재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는 고개를 들어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야 한다고. 알아야 움직일 테니까. 루시아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찔 떨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고 세리를 움직이냐고 물었습니다. 권리요? 선재의 눈빛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저한텐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내 딸이니까. 순간 시간 자체가 멈춘 것처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루시아의 호흡이 짧아지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공 실장이 다 털어놓았다고 선재가 말했습니다. 그는 팔걸이에 팔을 올리고 마치 오래 준비한 발표를 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에 아이가 바뀌었다고. 당신 딸 미소는 사실 경채가 낳은 아이였고 세리는 당신이 낳은 아이였다는 거라고. 루시아는 너무 놀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선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공 실장이 응급차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고 실토했다고. 더구나 얼마 전 당신과 세리의 친자 검사를 했는데 모녀 관계가 일치했다지 않냐고. 루시아가 공 실장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반박하려 하자 선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거짓말일 리 없죠. 둘 다 왼손. 둘 다 같은 알레르기. 둘 다 같은 버릇.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루시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선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하세요. 복수든 뭐든 다 그만두고 조용히 있으세요. 그게 당신한테도 세리한테도
민강유통에도 가장 좋은 길입니다. 루시아는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재의 얼굴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탐욕과 야망은 누구보다 거칠고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세리를 이용해 회장 자리를 먹겠다는 거죠. 선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용이라니, 그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하죠. 루시아의 눈에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미소를 버린 남자. 자신을 저버린 남자. 지금은 세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왕좌를 노리는 남자. 미소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조용히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계산을 하든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미소가 죽은 그날부터 나는 이미 선택했어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날 루시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김선재는 이제 단순히 과거의 남자가 아니라 미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시작점이자 세리를 빼앗으려는 또 다른 적이라는 것을. 그녀의 복수는 이제 한 단계 더 깊어지고 한 명 더 정확하게 목표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저택, 대리석 바닥에 햇빛이 반짝이는 넓은 거실. 루시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경채가 팔짱을 낀 채 거칠게 말을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건데요? 루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들었습니다. 경채는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랑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요? 그럼 짐 싸서 오늘 당장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칼끝처럼 차갑게 꽂혔습니다. 루시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받아낸 서류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지?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부터 알려줘. 경채는 막무가내로 나왔다. 우리 세리를 자꾸 흔들지 말고 어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루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세리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대답했습니다. 언니, 누가 뭐래도 난 루시아 언니가 새엄마예요.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경채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뭐라고? 세리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 언니 아니면 아무도 없었어요. 난 루시아 언니랑 있고 싶어요. 그 말은 경채의 심장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자신의 딸임을 세리가 알게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가뜩이나 장의사로부터 루시아가 백설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민경채는 루시아와 세리가 가까이 지내는 상황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세리는 민강유통 사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업무를 보던 경채와 눈이 마주치자 세리가 서둘러 용건을 물었습니다. 경채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며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갑게 뱉었습니다. 너 미소 기억나? 세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사고라고. 경채가 숨을 들이마시고 세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루시아가 그 애 친엄마야. 정신 좀 차려. 그럴 리가. 경채는 세리의 마음을 찍어 누르듯 덧붙였습니다. 너 때문에 딸을 잃은 여자를 너는 지금 새엄마라고 부르고 붙잡고 있는 거야. 우습지 않아? 세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경채는 한마디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야. 그 순간 세리는 숨이 막혀버린 듯 몸을 돌려 뛰어나갔습니다. 경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리가 루시아에게서 멀어지기만 바랐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리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1시간 후 민강유통 본사 건물. 경비팀이 허둥지둥 28층 비상계단 쪽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새 세리 양이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거기 미소 양이 떨어졌던 그 자리잖아. 그리고 옥상 난간 위. 차가운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고 세리는 바닥을 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미소가 떨어졌던 자리. 그날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던 공간. 세리는 난간을 꼭 붙잡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막혀오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직원들 몇 명이 울먹이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세리 양, 제발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세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미소가 죽었어. 세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람이 높게 웅웅 울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미소의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옥상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누가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옥상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루시아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고 세리의 모습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난간 끝에 서 있는 세리.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옷자락이 펄럭이는 그 모습. 루시아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세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루시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새엄마가. 미소 엄마라면서요. 루시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세리는 계속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게 복수하려고 했던 거 맞죠?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죠?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루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루시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야, 세리야. 루시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강유통, 민두식 일원으로 살아보니 너도 피해자였어. 그 집안에서 넌 분노만 배웠고 사랑받는 법을 몰랐어. 누구도 너에게 제대로 된 애정을 주지 않았지.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난 미소를 죽였어요. 아니야. 루시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넌 어린아이였고 누구도 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루시아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세리와의 거리가 몇 걸음 남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미안하다면 살아야 해. 루시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소의 목까지 제대로 살아야지. 그게 진짜 미안해하는 거야. 여기서 끝내면 그건 도망치는 거야. 세리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루시아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 세리야. 제발. 바람이 다시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고 루시아는 숨을 죽인 채 그 손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루시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미소도 내가 이러길 원하지 않아. 제발 이리 와줘. 세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루시아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의 손과 세리의 손이 공중에서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끼어드는 한 사람, 김선재였습니다. 선재는 세리가 자살소동을 벌린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 옥상 난간으로 올랐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세리를 본 순간 김선재는 뱀처럼 루시아 앞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세리야, 내가 네 아빠야. 사실은 친아빠야. 그 말 한 줄은 세리의 정신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미소의 죽음, 루시아의 진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세리는 뒤로 물러섰고 선재는 손을 뻗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시야는 흐려져 가며 한순간의 본능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공포, 거부, 살아야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팔을 휘둘렀습니다. 선재의 몸이 휘청이며 눈이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난간 밖으로 허공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찢어지듯 울렸고 28층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뒤엉켰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이 쌓아올린 야망의 끝에서 아무도 붙잡아줄 리 없이 침묵 속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추락 소리와 비명 속에서 세리는 뒤로 고꾸라지며 난간에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루시아는 온몸으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그리고 세리를 난간에서 끌어당겼습니다. 세리가 루시아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그대로 옥상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리는 루시아의 품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루시아도 세리를 꼭 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요. 세리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루시아는 세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옥상 아래에서는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 입구에서 멈춰섰고 루시아와 세리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안도와 질투,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채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옥상에는 루시아와 세리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강유통의 사냥개로 살았던 김선재 변호사. 그의 야망의 불꽃은 순식간에 꺼져갔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버린 딸의 손에